네, 간만에 영상을 찍어보네요. 이번 작품은 비상교과서, 문학교과서 2단원 두 번째 소단원 2의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이라는 그 파트에 나와 있는 참새라는 수필의 작품을 볼 거고요. 자, 1단원의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이라고 해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가는 길,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작품을 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이라는 제목에 나와 있는 작품은 눈물이라는 시와 난소공,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라는 이제 현대 소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참새라는 이제 수필의 갈래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 작품이 교과서에서 뭐 감상의 맥락, 뭐 작가라든가 뭐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호 텍스트성, 그래서 세 가지의 작품을, 눈물이라는 작품은 텍스트성의 어떤 공감, 그리고 작가의, 그리고 난소공이라는 작품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공감이라든가, 또는 이 참새라는 작품도 물론 이 작가의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나오죠. 본인이 경험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수필 작품 많지는 않지만, 뭐 수필의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죠. 본인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독자에게 뭔가를 전달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제목처럼 참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윤오영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갈래는 경수필이고요. 기본적인 그 수필의 특징인 회고적, 성찰적, 비판적, 그리고 또는 회상적, 고백적, 여러 가지 이제 수필의 기본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의 내용 중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가볍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짹짹짹짹 참새가 이제 조잘되는 소리로 시작이 되네요. 자,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 나절인가? 이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는 보통 아침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른 새벽에 가깝죠. 여하튼 이제 해가 밝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자,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절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 새벽 3시랍니다. 형광등만 환하다. 이상하네. 소리는 들렸는데 다시 눈을 감아도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장을 직시한다. 자, 이게 그럼 과연 현실인가 꿈인가? 자, 시간상으로 봤을 땐 꿈에 가깝겠죠. 이 참새 소리라는 소리에 듣고서 잠에서 깼다라는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그 소리가 사실 참새인지 아니면 꿈에서 들린 소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작가는 참새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상되는 이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부터 이제 중간 부분부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새란 기본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요, 고귀하지도 않고요, 소리가 아름답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특별한 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새는 귀엽고 매끈하고, 또는 색깔은 조촐하다, 조잘된다, 이런 이제 참새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쭉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양한 특징들 보면 사실은 첫 번째 귀엽고 매끈하다, 두 번째 그다음에 조잘된다, 그리고 가벼운 음성으로 조잘된다, 이것도 앞에 얘기, 그리고 쫓으면 후두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이게 특징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흔하다라는 거죠. 사실 특징이라고 볼 만한 것도 없죠. 앞에 얘기한 공작이라든가 학이라든가 꾀꼬리라든가 접동새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크게 특징이라고 할 만한, 뭐 특별하다고 할 만한 요소는 없지만 이 작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이제 서술했다는 것만으로도 보면 이 작가가 참새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진달래꽃은 일명 참꽃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래요. 이 진달래꽃이 참꽃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리고 김소월이 이제 그 진달래꽃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 참새도 마찬가지로 새는 많은데 이 새를 참새라고 부른 것도 이런 이유라는 거겠죠.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그런 까닭에 이 새도 참새다 라고 이제 부른 그런 뜻에서 이제 비유를 한 표현이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면 본인의 집, 추녀 이쪽에도 이 참새가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선 이제 그 잠에서 어쨌든 쇠소리에서 깼으니까 바로 잠들기는 힘들고, 아, 잠에서 깼는데 이 참새라는 게 맞아 그런 의미였지 하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흐름상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소리처럼 반가운 아침 소리도 없다. 역시나 이제 긍정적인 반가운 존재다. 뭐 이렇게 이제 새를 쫓아내는 이런 소리들이 이제 가을에 메아리 치게 되는데 사실 참새라는 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한 존재죠. 응? 나락을. 그래서 허수아비라는 게 사실은 참새를 쫓기 위한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또 벌레를 잡아먹는다 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이로운 부분도 있다. 하고 기술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참새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은 나랑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내쫓기는 하는데 허수아비나 아니면 소리나 워허, 워허여 뭐 이런 식으로 위허여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 이런 식으로 참새를 내쫓기는 하는데 이 새를 죽이거나 또는 뭐 덫을 놓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나 북대기깔이나 겨 속의 나달 뭐 이런 밥풀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우리 민족, 그 전통적인 우리 민족은 참새한테 그렇게 매몰차지 않았다, 너그러웠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상황일 때 자기가 추억 속에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목단이. 자, 자기 어릴 때 이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했고요. 뭐 서너 살 위인데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누나라고 불러주지 않았다. 이유는 여자로 봤다는 얘기겠네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고요. 어쨌든 이 새를 보러 온 목단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목단이를 또 추억하고 있네요. 그 참새에서 연관돼서 어릴 때 자기가 좋아했을 법한 그런 목단이라는 여자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패간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왔는 집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참새라는 게 사실 당연히 곡식을 탐하는 새기 때문에 속담 중에 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있냐 이런 식의 이제 속담들이 있는데 참새라는 거는 어쨌든 뭐 걔는 배가 불러도 뭔가를 먹나 보지? 뭐 종족적 특성은 잘 모르겠다만 그래서 참새가 있다라는 건 그때 이제 집에 곡식이 많구나 부유한 집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풍족한 마을에는 새에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새장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조롱, 새장이죠. 새장 안에는 십자매, 인고, 문조, 카나리아
이런 여러 가지 새들이 있지만 참새는 없다. 오히려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참새만 없네 라고 생각한 이유는 자기가 참새를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이라고 얘기한 건 오히려 참새에 대한 애정을 더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장을 또 보면, 자, 참새는 자, 논어를 읽어주고, 참새가 아니죠. 제비죠, 제비. 앞에 나온. 자, 제비의 논어. 이 논어의 글귀 중에 뭐 지지배배, 지지배배 뭐 이런 그 지지, 위, 지지, 불지지, 불지위, 불지 뭐 이런 이제 논어로 시작되는데 그 소리가 이제 지지배배 뭐 이런 소리랑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비유한 표현이고요.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뭐 이렇게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의 식구인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 얘는 그냥 우리 가족이야 라는 표현이겠죠. 뒷문을 열면 개나리 창으로 진달래 뭐 이런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걸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자, 뜰 앞에는 이런 우습기가 있다. 지금 요 나와 있는 이런 여기까지의 뭐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자, 기본적으로 개나리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방문 열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이런 뭐 기본적인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참새도 물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 새 소리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악취이고요. 심지어 살풍경, 메마르고 뭐 여기 스산한 이런 풍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씨가 말라서 천연기념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전선 위에 참새 뭐한 수십 마리 이런 것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참새 떼를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진짜 비둘기도 닭돌기라고 해서 비둘기도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그러게 길에서 새를 볼 수 있는 게 제비나, 그죠? 제비나 가끔 까치나 이 정도 보이고 새들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지금 이 작가가 썼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전이었겠지만 그때도 이제 이 사람 어릴 때 비하면 참 많이 없어졌구나 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게 이제 뒤에 연계되는, 연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비유한 연화봉에서 하계, 인간계죠. 쫓겨난 양소유라는 그런 인물이 사바풍상을 다 겪고, 자, 사바풍상, 괴로움의 어떤 사바세계라고 하는 인간세계, 그리고 풍상, 바람의 어떤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이때는 이제 뭔가 이제 그 부를 축적해가지고 뭔가를 누리다가 그 8명의 선녀가 하고 석장 짚은 노승이 성진아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깨달음을 얻고 황현대각 깨달음을 얻고서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았다. 이 구운몽의 그냥 간단한 줄거리 요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양소유라는 사람이 막 그 원래가 양소유인데 이제 하계 인간계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막 열심히 살다가 어떤 노승이 이 이름 한번 불러준 걸로 맞아 나 사람 아니었지 하고 갔다라는, 이 인간 세계에 있는 게 어떤 꿈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구운몽이라는 소설의 어떤 인용 같은 거죠. 인용이고요. 그런 것처럼 다시 짹짹짹짹 참새소리, 참새소리 잠결에 스쳐간 이 참새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운몽처럼 이 꿈에서 들렸던 이 참새소리가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 또는 뭐 어떤 깨달음을 주려는 것일까
말더러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너의 소리. 어떤 인연으로 40년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밤중에 추억에 적게 해놓고선 왜 너는 안 보이는 거야? 라는 얘기겠죠. 잠결에 몽롱하던 그 두 눈이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아까 잠이 깨가지고 여지껏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또 씻은 듯 깨끗하대. 머리가 맑아졌대. 결국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도 아니지 뭐 그때 일어난 거니까. 나는 문득 불을 피워 차를 다리고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뭐 흐름상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에 따른 사색이 담겨있는 수필이었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썼던 수필이고요. 자,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뭐 유명한, 수필이 뭐 이렇게 유명할 건 딱히 없기 때문에 뭐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뭐 이런 거는 뭐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새벽에 참새 소리에서 잠을 깼다 라는 게 이제 처음에 한 문단 도입부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그 참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뭐 어릴 때 어떤 기억들, 그리고 참새가 현재 어떤 처지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또는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 그런 참새 소리를 생각하면서 상념에 잠기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3단 구성으로.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우리 민족이 참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에 참새는 어떤 의미였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나? 안 돼 있네요. 뭐 어차피 학습 활동은 학교에서 했을 테니까 과거라는 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과거는 되게 이제 그 전통적인 농촌에서 흔하게 되게 많은 새였고, 자연과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뭐 가족이라고 할 정도로 참새라는 이 존재가 과거에서는 긍정적이고 또는 우호적이고 어, 이런 대상이었다면, 현재에서는 시가에 말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뭐 천연기념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런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소유하려는, 아까 얘기한 뭐 조롱이라고 하는 새 장에 가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 글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 새를 조롱에 넣어서 키우는 것, 요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긴 표현 두 가지 쓰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새를 새장에 가둬서 키우는 것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이겠죠? 자, 우선 그게 악취미다. 그리고 그런 걸 살풍경이다. 라고 두 가지로 이제 표현했던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뒤에 구운몽 내용도 간단히 봅시다. 지금 여기는 이제 구운몽에 대한 줄거리다라고 해서 구운몽의 줄거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은 자, 현실입니다. 연화봉에서 이런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뤘던 성진은 자, 용궁을 다녀오다가 자, 시녀인 팔선녀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 고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성진은 팔선녀를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환생한다. 자, 실제적으로 이 현실 부분은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유, 이제 원래는 성진이죠. 자, 양소유로 환생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환생된 거. 사실은 요 부분이 꿈이죠, 꿈. 몽이니까 꿈인데요. 양소유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사는 거죠.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공을 세우며 승상, 아주 거의 벼슬아치로는 탑이죠, 탑. 승상의 지위에 오르는 동안 팔선녀가 환생한 사람을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고 화려한 삶을 누린다. 인간 세상에서도 꽤 괜찮았는데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여생을 즐기던 양소연은 참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네 라고 느꼈을 때 도승이 야 너 귀의할 생각 없니 불도에? 그래서 승낙하고 자 지퍼먼 지팡이로 난갈 두드리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 중해머리를 한 성진만 남아있더라 라는 게 이제 꿈이 이제 깨어나는 부분이죠.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하룻밤의 꿈이었음을 깨달은 성진은 육관대사의 법을 물려받는다. 역시 육관대사의 제자가 된 팔선녀도 성진과 함께 돌을 닦아 후에 9사람은 모두 극락세계로 돌아갔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 세상의 삶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어떤 뭐 부귀영화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부귀영화 어디 있었어? 화려한 삶 이런 화려한 삶이라든가 이런 지위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생각하고 있잖아. 부귀영화를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꿈이긴 하지만 이런 부귀영화들이 참 되게 덧없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참새라는 작품과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 자, 이 작가가 구운몽이라는 거를 참새에 반영한 까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원래 이름이 성진이라는 주인공처럼, 그죠? 성진이라는 주인공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참된 삶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 꿈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삶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다. 구운몽의 성진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나도 뭔가를 찾아야겠구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구운몽을 삽입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그 공통 소재로 쓰인 참새에 대한 이야기죠. 참새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는 이제 한시입니다. 한시. 여기 보면은 이제 둘, 넷, 여섯, 일곱, 칠원절구네요. 일곱 글자로 이어진 대연, 칠원절구, 뭐 한시고요. 자, 뭐 풀어놓은 한글로 봅시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어디서 오고 가고 하는 거야.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1년 농사는 누가 해? 농부가 하지 농부가. 야, 난 열심히 일하는데 넌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맸는데 농부가 또 늙은 호랍이네요.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사실 여기에 이 참새는 되게 부정적인 존재겠죠. 그러면 이 늙은 호라비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뭐 벼며 기장 이런 것들을 다 먹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의역적인 표현인데요. 이 참새는 탐관오리 또는 이 지배층 정도가 되겠죠. 1년 농사를 다 뺏어가는, 다 없앤다라는 거는 이걸 뺏어가는 어떤 부정부패 세력들, 탐관오리, 지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수탈당하는 농민들이 원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혹한 수탈. 여기에 이제 가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똑같은 참새라는 소재를 쓰였지만 여기에서의 참새는 되게 부정적인 존재. 수필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자, 이 작품은 그냥 권력자들의 어떤 수탈과 횡포 이런 것들을 참새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이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썼을 때 당시에 고려 말 뭐 이때 이제 문신인데요. 이 사람이 썼을 때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농민들의 어려움, 민간에서 불리는 이런 노래를 한시로 이제 번역한 거라서 관내에 어떤 수탈하는 이런 관리들이 많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겠네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리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참새와 관련된 내용들 뒤에 작품들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작품은 뭐 운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라가 있는 작품들이 있으니까 산문이나 뭐 파수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파수꾼은 다시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참새는